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철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암 치료에 관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사선 치료의 반응률이 낮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항암 치료와 병행하거나 제3의 대안으로 요법이 제시되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부분 치료로 간암 초기부터 말기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 즉 소화기관 계통의 소화불량, 메스꺼림, 구토 등입니다. 부작용 회복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화기관이 최대한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상적인 간 조직도 방사선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간은 움직이고 있는 장기인데요. 움직이는 조직 중 원하는 곳만을 명확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간 조직은 굉장히 민감한 데다 간암 환자의 경우 잔여 간 기능을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치료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색전수를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차도가 없는 경우, 원바람이 너무 커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기술이 발전해 예전보다는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 말기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도 다른 항암과 같이 목적이 구분되는데요. 근치적 목적인 경우 간 내에 국한되어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가 좋지 못해 다른 시술을 할 수 없거나 문맥에 종양이 침범해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와 색전수를 병행해 효과를 높인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고식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의 경우 완치가 아닌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방사선 양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사선의 단독 치료가 아닌 여러 가지 시술과 병행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만의 부작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차별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3명 중 2명은 다른 항암요법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암 말기 환우의 경우 색전 시술이나 항암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항암 부작용 대비를 위한 관리는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방사선을 간을 쬐면 자연스럽게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관련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실시한 부분에 피부를 문지르는 것조차 1년 정도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회복기간 동안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양요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병행하는가가 부작용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